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 브레인,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우리 뉴스 보다 보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.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? 오늘은 바로 그 관세라는 게 도대체 뭔지, 그리고 그게 우리 소비자들 주머니랑 국내 기업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국제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분 균형 분석, 이것만 딱 이해하고 나면요, 막 복잡하게만 보이던 무역 뉴스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오늘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이겁니다. 먼저 아무런 관세가 없는 아주 깨끗한 자유무역 상태의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정부가 관세를 딱 부과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겁니다. 그리고 이 가격 변화 때문에 누가 웃고 누가 오는지 소비자, 생산자, 정부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그 냉정한 결론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? 어떤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그게 없었을 때,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? 무역 정책에서는 그 기준점이 바로 아무런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 상태입니다. 오늘 우리가 쓸 핵심 도구, 바로 이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. 뭐 너무 익숙하죠? 가격이 비싸지면 덜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, DD,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이때다 하고 더 많이 팔고 싶어하는 생산자들의 마음, 공급 곡선, SS, 바로 우리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어요. 자유무역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장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서 국제 시장의 가격을 바꿀 힘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. 이걸 경제학 용어로 가격 수용자, 영어로는 price taker라고 하죠. 그러니까 저기 수평선으로 쭉 그어진 PF, 세계 가격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. 우리 시장의 기준 가격이 되는 거죠. 그럼 이 가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소비하고 우리 기업들은 얼마나 생산할까요? 그래프에 답이 다 나와 있죠? 세계 가격 PF 수준에서 소비자들은 D1만큼 사고 싶어 해요.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S1만큼만 만들어서 팔죠. 그럼 이 차이는 어떻게 할까요?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국내 생산이 못 따라가는 이 격차, 바로 D1에서 S1을 뺀 만큼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자, 지금까지는 아주 평화로운 시장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돌멩이 하나를 딱 던집니다. 바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거죠. 지금부터가 우리 경제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. 사건이 터진 거죠. 관세가 뭐냐고요? 아주 간단해요. 그냥 수입품에 붙는 세금입니다. 목적은 딱 하나,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비싸게 만들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더 경쟁하기 쉽게 만들어주려는 거죠. 자, 이 수식을 한번 크게 볼까요? PT는 관세가 붙은 후에 새로운 국내 가격이에요. 이건 원래 세계 가격 PF에다가 PF 곱하기 관세율 T만큼을 더한 것과 같아요. 예를 들어 세계 가격이 100원이고 관세율이 10%, 즉 0.1이라면 관세액은 10원이 되고 새로운 국내 가격 PT는 110원이 되는 거죠. 새로운 가격은 원래 가격에 세금 더한 거다. 아주 직관적입니다. 이 가격 변화를 그래프에 한번 그려볼까요? 보세요. 가격선이 원래 세계 가격 PF에서 관세가 붙은 PT로 쑥 올라갔죠. 바로 이 작은 가격의 점프 하나가 이제부터 시장 전체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. 자,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진짜 경제학자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 변화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,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, 그리고 세금을 걷는 정부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시간입니다. 교수님,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?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손해죠. 네, 맞아요. 아주 정확해요. 가격 인상의 첫 번째 피해자는 언제나 우리 소비자들이죠. 그런데 경제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그 크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자, 보세요. 소비자가 잃어버린 만족감, 즉 소비자 잉여의 손실은 이 그래프에서 A, B, C, D를 전부 합친 이 커다란 면적 전체입니다. 왜 이렇게 크냐고요? 일단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를 D1에서 D2로 줄였잖아요. 여기서 손해. 그리고 물건을 계속 사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비싼 값을 내야 하죠. 여기서 또 손해. 그러니까 그 총 손실이 이렇게나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. 교수님, 잠깐만요.
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는 누군가에게 이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?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좋은 일인가요? 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맞아요. 소비자가 울면 웃는 쪽도 있기 마련이죠.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 봅시다. 네, 정확합니다. 이 관세 정책으로 가장 활짝 웃는 쪽은 바로 국내 생산자들이에요. 그동안 값싼 수입품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자기들 물건도 더 비싼 가격 S1에 팔 수 있게 된 거죠. 신나서 생산량도 S1에서 S2로 늘립니다. 이들이 추가로 얻는 이득,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 바로 저기 보이는 면적 A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마지막 선수, 이 정책을 만든 정부는 어떨까요? 정부도 이득을 봅니다. 왜냐? 관세라는 세금이 들어오니까요. 관세 부과 후에 줄어든 수입량, 즉 D2에서 S2를 뺀 값에 관세액을 곱한 만큼이 정부 수입이 되는데 그게 바로 그래프의 저 직사각형 C 면적입니다.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의 순간이 왔습니다. 소비자는 엄청난 손해를 받고 생산자와 정부는 이득을 챙겼어요. 이 모든 걸 다 더하고 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전체의 성적표는 플러스일까요? 아니면 마이너스일까요? 이 표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소비자가 잃어버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중에서 면적 A는 생산자 주머니로, 면적 C는 정부 주머니로 들어갔어요. 이건 그냥 부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죠.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 거니까요.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? 분명히 소비자가 잃었던 B와 D는 어디로 간 걸까요?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면적 B와 D는요, 생산자에게도 정부에게도 가지 않았어요. 그냥 우리 경제 전체에서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손실입니다. 경제학에서는 이걸 사중 손실 또는 자중 손실, 영어로는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관세가 만들어낸 비효율의 상초인 셈이죠. 이 두 개의 작은 삼각형은 각각 아주 뼈아픈 의미를 담고 있어요. 먼저 삼각형 B는 생산의 비효율을 뜻합니다. 원래는 외국에서 더 싸게 만들 수 있었던 물건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생산하느라 낭비된 사회적 자원을 의미하는 거죠. 그리고 삼각형 D는 소비의 아쉬움이에요. 아, 가격만 좀 쌌어도 샀을 텐데 하면서 구매를 포기한 소비자들이 있었잖아요. 그들이 얻지 못한 만족감의 총합이 바로 저 D 면적입니다. 결국 결론은 뭘까요? 이 나라의 최종 성적표는 B 플러스 D만큼의 순손실, 즉 마이너스입니다.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냉정한 진실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나라처럼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소국의 경우 관세는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기쁨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고통이 언제나 더 크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조금은 복잡한 분석을 해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우리 현실에서 왜 그렇게 강력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. 이게 바로 경제학의 힘입니다. 정치인들이나 이익단체들이 관세로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그 말 뒤에 숨겨진 소비자들의 엄청난 손실과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보이지 않는 상처, 즉 P와 D를 우리는 이 그래프라는 엑스레이로 명확하게 찍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오늘 내용 조금 복잡했나요? 괜찮아요.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겁니다.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오늘처럼 이런 분석 도구를 하나씩 익혀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복잡한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그런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. 세상을 보는 눈이 말 그대로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. 자, 이제 여러분은 관세라는 정책을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분석 틀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수입량을 아예 정해버리는 쿼터제나 국내 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 같은 다른 정책들은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에 불을 붙여드리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